좋습니다. 오늘 총 세 분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 두 분 들어오셨어요. 한 33.3%, 66.6%의 성공률을 거두셨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우리 다 같이,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그 채팅창에 또는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카카오톡에 글을 올리시면 다들 다들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하고 글을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그냥 말로 해도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선생님, 도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마 네, 도전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줌 키고 주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내가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일단 한번 지금 보시면 유튜브를 딱 열어보시면 이렇게 첫 눈에 보이는 영상, 뭐 잊혀진 가을의 마지막 낭만, 뭐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클래식 명곡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썸네일이라는 것은 내가 영상을 보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썸네일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눈에 띄는 게 저는 딱 봤을 때 빨려 들어간 새 한 마리, 차에 있던 5살 소녀 사망, 이런 단어가 먼저 딱 눈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썸네일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썸네일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 어, 그런 말을 하는데 눈에 띄게 하는 게 바로 썸네일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잠깐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썸네일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도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각각 자기의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시청했던 그런 영상의 컨셉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 첫 이미지가 썸네일로 노출이 됩니다. 그 분위기가 그 비슷한 종류의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연관 시청 노출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내가 만든 영상을 좋아요 또는 구독해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영상을 딱 봤을 때, 나의 영상을 봤을 때, 이 영상 괜찮은데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부터 이제 알고리즘은 그 영상 시청한 사람에게 그 알고리즘을 반영을 해줍니다. 너는 이 영상의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컨셉의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시청한 그 크리에이터의 채널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든 영상은 한번 이렇게 노출된 영상은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만든 영상은 그 한 번 영상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계속 영상을 노출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기도 하고 또는 잘 이용하면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부분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한번 세팅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키워드라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키워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색이죠. 검색.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딱 들어가셨을 때 네이버에 딱 들어가셨을 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것을 딱 검색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나오죠. 유튜브가 우리가 검색하려고 하는 단어가 1차 키워드입니다. 그게 유튜브라고 딱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2차 키워드입니다. 2차 키워드라는 것은 뭐냐면 유튜브 1차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자, 지금 보면 이게 1차 키워드예요. 1차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그 순서대로 많이 또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 프리미엄 우회, 뮤직, 수익 계산기, 그 다음에 음원 추출 이렇게 따라 붙는 게 바로 2차 키워드입니다. 2차 키워드. 2차 키워드. 그래서 3차, 몇 차 키워드까지 있느냐? 보통 3차까지로 합니다. 3차까지. 3차로 한번 해보면,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딱 검색을 해보면, 또 이렇게 뜨죠. 볼까요? 하게 되면, 프리미엄 2차 키워드까지 넣어보니까, 또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가족, 가격, 터키, 뮤직 이렇게 붙습니다. 왜 터키라는 의미가 왜 붙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 이유는 어, 한국에서 프리미엄을 결제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월 9,900원인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그 상품은 뭐냐면 유튜브를 우리가 시청을 할 때 그 영상 시청마다 갑자기 광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붙잖아요. 이 광고를 안 붙게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튜브가 이런 프리미엄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또 벌기도 하고 어, 아주 이익의 하나의 과정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터키 계정으로 구입을 하면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게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 내가 하고 싶은 유튜브 검색 부분이 이렇게 1차 키워드부터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키워드부터. 이것은 비단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공용 플랫폼이잖아요. 공용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똑같이 네이버와 똑같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 딱 넣었을 때, 자, 1차 키워드 이렇게 있죠? 유튜브에 대한 1차 키워드, 벌써 2차 키워드가 바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제가 뭐 유튜브 홈쇼핑 김쌤 이렇게 쇼츠 썸네일 이렇게 제가 검색한 부분인데 이 부분 말고 그 밑에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시나리오 그다음에 유튜브 시작하는 법 유튜브 사이퍼 프리미엄 여기도 역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네요. 사람들이 그만큼 아까도 요 뮤직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검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광고가 시간이 은근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건너뛰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딱 넣어봤을 때 1차 키워드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차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그 바탕화면에 또는 자기 메모장에다가 어, 이렇게 새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키워드, 키워드 정리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스스로 키워드를 정리하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 정리하시는 습관. 이것은 처음 하실 땐 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마치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런 단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 정리 이렇게 메모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 볼까요? 키워드 정리 메모장을 딱 열고 뭐 이건 형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것보다 내 단어, 내 키워드
내가 선호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친절한 각자의 유튜브 채널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뭐 선호하는 SNS 채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채널명을 적어봅니다. 저는 친절한 유성쌤의 유튜브 채널 또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유튜브죠. 친절한 유성쌤의 유튜브 채널. 또 하나는 음, 민들레 미디어 클래스 친절한 유성쌤의 블로그 채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블로그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SNS 채널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 스터디했던 분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떤 블로그에 자기의 블로그 포스팅, 자기의 브랜드 포스팅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블로그 가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반찬 가게다 보니까 반찬 가게 블로그인데 반찬 가게 블로그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여행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오고 자기가 자기 철학 관련된 그런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와서 그 반찬, 자기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반찬, 그 다음에 뭐 여행, 그 다음에 철학, 이렇게 내용이 각자 다 컨셉이 틀리잖아요. 이 컨셉이 틀린 그런 블로그 포스팅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차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도 있듯이 블로그에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블로그 또는 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계속해서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그 콘텐츠가 딱 전문 분야로 딱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막 섞여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와, 저로서도 딱 봤을 때, 뭐지? 뭐 약간 잡다한 시장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옛날에 왜 그 맛집,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맛집을 딱 가보면 메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맛집을 딱 가보면 딱 한정된 메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메뉴만 보고 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 채널에서도 자기가 하는 그 유튜브 블로그의 메인 메뉴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메인 메뉴가 바로 1차 키워드예요. 자, 메인 메뉴. 메인 메뉴. 우리가 방금 그 음식에 좀 비유를 하긴 했지만 메인 메뉴가 바로 1차 키워드 검색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를 배울 때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영상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식당 한번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식당을 오픈했을 때 말 그대로 저기 안쪽에서 일하는 주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주- 식당으로 표현하면 주방이다. 주방이다. 그 안에는 주방장이 있겠죠? 주방장이 있습니다. 주방장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죠. 사람이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꺼내 놓아야 사람들이 보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인 메뉴가 정확하게 키워드로 잡혀 있어야 돼요. 자, 1차 메인 키워드.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적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 이 키워드라는 것은 정답이, 자기의 우선순위를 일단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자꾸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변경하셔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키워드를 넣었을 때 노출이 안 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지 않는 키워드를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넣고 차후에
또 이제 이 내용이 단어가 또 병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뭐 미, 키워드는 최대 3개까지만 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하나 키워드별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까지 계속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키워드부터 많아지면 2차, 3차 키워드까지 엄청 단어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1차 키워드 보면 저는 미디어 교육, 그리고 유튜브 교육, 그다음에 또는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채널에 맞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키워드, 나는 2차 서브 키워드라고 해요. 서브 키워드. 이 서브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메인 플러스 메인에 달라붙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자, 나는 2차 키워드는 미디어 교육인데 강사라는 게 붙었으면 좋겠고, 또 유튜브 교육인데 이것도 배우기라는 게 붙었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인데 여기도 음, 강사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개 2차 서브 키워드에 맞춰서 3차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3차 키워드. 이때는 메인 플러스 서브, 2차 서브 플러스 3차입니다. 3차. 이 3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 보면 미디어 교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붙였죠. 단어를 붙였죠.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를 조합, 키워드를 각 우선순위별로 키워드를 생성할 때는 단어를 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제가 1차 키워드에 미디어 교육을 했습니다. 원래 엄밀히 따지자면 미디어와 교육은 이렇게 한 칸 띄어야 돼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디어 교육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키워드는 이렇게 다 단어를 이렇게 붙여요. 요 유튜브도 유튜브 한 칸 띄어야 되고 교육이긴 한데 저는 붙였습니다.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도 영상 크리에이터 한 칸 띄고 교육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붙인 단어를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3차 키워드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미디어 교육, 강사, 뭐 3차 키워드 넣어야 되겠죠. 친절한 유성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3차 키워드를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를 연관해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튜브 교육 배우기 친절한 유성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 교육 강사 친절한 유성쌤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의 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1차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2차, 3차까지 불어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차, 5차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키워드는 3차까지로 해가지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디어 교육 강사, 민들레 미디어 클래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도서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1차 키워드, 1차 키워드 조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2개만 들어갔을 때는 2차 키워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도서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몇 개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채널에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에 그다음에 내 유튜브에 대한 컨셉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튜브에 대한 컨셉을 잡았을 때, 자, 네이버에서 도서관 크리에이터 교육 하면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경쟁이 붙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도서관에서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 교육을 합니다. 크리에이터 교육이라고 해서 비단 영상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뭐 AI, 뭐 미르캔버스, 뭐 캔바, 뭐 카드뉴스 정말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크리에이터 교육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정말 경쟁이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이렇게 3주 전에도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올린 게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블로그 포스팅 안에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크리에이터 교육이라고 이렇게 몇 차 키워드인가요? 이게 도서관 크리에이터 교육 지금 보면 저는 2차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크리에이터 교육인데 어디? 도서관. 이게 도서관 크리에이터 교육 이렇게 붙었죠. 저는 도서관 크리에이터 교육이 2차 키워드로 저는 블로그 포스팅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 크리에이터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공,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에서 상위 노출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죠. 이 노출되는 그런 빈도 부분은 좀 다양한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건 유튜브 알고리즘과 그런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이 있듯이 블로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상위 노출과 잘 노출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게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과 이렇게 블로그 알고리즘 같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 키워드를 넣었을 때 상위 노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내 채널이 내 브랜딩이 1차 메인 키워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적어볼게요. 나의 브랜드가 1차 키워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나의 브랜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라 내 브랜드를 통해서 나의 상품을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게 된다. 이건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하는 정보를 서치하고 검색 들어가다 보니까 브랜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부분을 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요, 초현실적입니다. 그건 비단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모든 SNS 채널에 다 공통된 그런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봤으면 과연 나는 이 키워드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찾는 키워드인지 또는 이 키워드가 정말 가격이 있는 키워드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 딱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네이버 검색 광고 이렇게 있죠. 자, 네이버 검색 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딱 들어가 보시면 어, 네이버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 봅니다. 저도 초창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대체 어떤 시장인지 같이 저도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봐서 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돈 내고 안 해요. 아는 사람들은 돈 내고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이런 광고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잠깐 돈을 내고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이 광고 시장이 들어가는지 같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이 부분을 클릭했더니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광고 플랫폼 바로 가기를 딱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어, 뭐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블로그, 뭐 홈페이지, 자기가 만든 그런 플랫폼을 키워드 중심으로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도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구. 이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 자, 이 키워드 도구가 바로 내가 만드는 이런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중요도를 알기 위한 목적 중에 이게 만들어진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제 키워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각자 보면 저 유튜브 교육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유튜브 교육 딱 넣어보면, 자, 조회하기 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와,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내가 만든 이 유튜브 교육, 여러분들도 1차 메인 키워드가 있으시겠죠? 자, 이 키워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러면 아, 내가 주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이 키워드 단어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보면 월간 검색량이 260건입니다. 딱 보면 260건. 그죠? 여기 260건 아까 나왔었던 거죠. 다시 볼까요? 다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월간 260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내가 1차로 넣었던 단어가 1차 메인 키워드면 많이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월간 260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니즈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 키워드 시장이 검색을 안 했다고 해서 그 타겟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반찬 가게가 있는 이유가 반찬을 사러 오는 고객, 특히 주부분들,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넣고 그 반찬 가게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 타깃으로 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확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교육을 딱 하게 되면 연관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렇게 1차 키워드 넣는데 2차 키워드 여기서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여기서 또 활용을 하셔도 돼요. 자, 유튜브 교육을 듣는데, 자, 유튜브 교육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연관 키워드는 사람들이 뭘 많이 검색을 했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 검색수에서 봤을 때, 자,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또는 유튜브 수익도 검색을 많이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월 평균 클릭수를 딱 눌러보면, 자, 역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영상 편집입니다. 영상 편집 학원도 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2차 키워드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죠. 2차 키워드를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어떤 키워드를 넣어요? 자, 볼까요? 유튜브 교육, 그리고 영상 편집도 넣을 수도 있겠죠. 또 유튜브 교육 넣고 영상 편집 학원도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 교육하고 유튜브 유튜버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키워드 2개 중에 하나만 검색을 해도 걸리게 됩니다. 왜 걸릴까요? 결국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검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를 띄어쓰기 안 하고 띄어쓰기 안 하고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했을 때 같이
하나로 보고 연관 키워드까지 같이 노출을 시켜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키워드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1차 키워드, 내가 밀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차 키워드를 집어넣고 2차 키워드를 이렇게 연관 키워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자, 지금 보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월간 검색 수는 뭐냐면 한 달간 네이버를 이용해서 이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는 횟수입니다. 이 검색을 했다라는 것은 클릭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검색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검색만 했는데 클릭까지 하게 되면 그만큼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월 평균 클릭수입니다. 최근 한 달간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된 광고, 월평 노출된 광고가 받은 평균 클릭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도 모바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PC와 모바일로 봤을 때 어떤 자료를 검색했던 그 비율이 거의 압도적으로 모바일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에 대한 클릭률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로 그 연관 키워드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어, 모바일에서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뭐였나요? 모바일에서 봤을 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인포그래피 유튜버, 국민 취업 제도, 유튜브 수익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나는 모바일에서의 클릭을 또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겹치는 게 바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죠.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 경제가 정말 안 좋고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 관련된 내용도 이런 취업 지원 제도 또는 편집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싸게 싸게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국민 취업 제도, 그다음에 영상 편집 학원, 그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 순서대로 2차 키워드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월 평균 클릭률은 뭐냐면, 자,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광고가 검색 사용자로부터 클릭을 받는 비율이다. 자,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키워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자, 보면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자, 유튜브 체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체험단. 자, 유튜브 체험단. 유튜브 교육. 네이버에서 한번 유튜브 체험단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유튜브 체험단. 자, 이렇게 딱 나오면 보통 이렇게 유튜브 체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튜브 안에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유명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키워드는 보통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뭐 킨다크로스, 뭐 체험단 레뷰 이렇게 있죠. 이 광고 회사에서 이 체험단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경쟁 정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높죠. 지금 보면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습니다. 서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그 키워드 전쟁인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내 키워드에 대한 것을 검색, 클릭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그러면 자, 지금 해볼까요? 유튜브 교육에서 영상 편집학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교육 하나 추가를 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유튜버를 이렇게 집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연관 키워드별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난 유튜브 교육, 유튜버 이렇게 집어 넣고 이 키워드는 예상 실적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상 실적이라는 것은 그 키워드의 단가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보면 자, 과연 이 키워드는 얼마 정도의 그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유튜브 교육이라는 것은 일자 키워드지만 주 타겟은
방금 검색 광고 시스템으로 돌려본 바로는 유튜브라는 키워드가 2차 키워드로 더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조합을 했을 때 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광고 하나 붙었죠? 또 광고 이렇게 두 번째 붙었죠? 또 이렇게 세 번째 붙었죠? 이게 바로 파워링크 네이버에 제공해준 이 키워드 순서대로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순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느냐?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이 키워드에 대한 입찰 가격으로 인해서 매겨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키워드 입찰 가격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 됐을 때 가장 비싼 가격으로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보면 이 두 개 키워드, 특히 유튜버라는 키워드가 지금 똑같이 140원이죠. 그렇죠? 140원으로 입찰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난 여기서 약간 540원, 540원까지 한번 올려보면 어느 정도 좀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보면 46,406 이렇게 조회수가 노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 좀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80원, 그래 580원까지 올려봅니다. 적용 더 눌러보면 오 그래프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가장 비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80원까지 넣어야 그래도 여기 유튜브 체험되는 유튜버 저 유튜버라고 할게요. 유튜버 다 넣었을 때 이렇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최소 이렇게 맨 위에까지 올라가야 그러면 우리 1,040원까지 해보겠습니다. 1,040원 조회하게 되면 자 보면 다시 내려갔죠? 또 다시 올려봅니다. 1,500원. 다시 지금 이 유튜버라는 단어는 더 키워드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유튜버 그쵸? 더 올라갔죠? 자, 2,000원까지 볼까요? 더 비싼 것 같은데요? 4,000원, 5,000원, 6,000원. 어, 7,000원 해보겠습니다. 9,0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7,000원, 8,000원, 8,500원. 최소 9,000원은 해야 안전빵으로 이 키워드를 갈 수 있다는 거네. 자, 이 9,000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이게 CPC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CPC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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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퍼, 코스트를 말하는데요. 클릭을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9,000원입니다. 9,000원. 9,000원. 한 번 클릭할 때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유튜브 네이버에서 이 유튜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상위 노출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이 파워랭크에 돈을 낸 사람은 9천 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만큼 엄청 비싼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말 그대로 나는 유튜브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러면 내 브랜드를 먼저 넣기 전에 유튜브 교육하고 유튜버를 유튜버를 한번 넣어볼 만하죠. 이게 바로 이제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내 브랜드 앞에 선점해서 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3차 키워드로 유튜브 교육, 유튜브, 유튜브 교육, 유튜버, 유튜버 강사 또는 내 브랜드 유튜브 교육 유튜버 친절한 유성쌤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1차, 2차, 3차 키워드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후덜덜하네요. 솔직히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광고 대행사에서 보통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의 그 회사를 또는 브랜드를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블로그 하시죠? 블로그를 상위 노출 시켜주겠습니다 하고 이런 키워드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9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키워드 자체가 9천 원이잖아요. 이 9천 원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보면 아까 전에 클릭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클릭률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버랑 클릭률 한번 볼게요. 보면 월간 클릭이 93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93번. 그러면 검, 한번 해볼까요? 93 곱하기 9,000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평균 93번의 클릭이 일어났으니까 1, 10, 100, 1000 곱하기 93. 그러면 1, 10, 100, 1000, 83만 7천 원이네요. 만약 내가 유튜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최소, 최소 83만 7천 원을 키워드 하나당 돈을 내야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단어 하나, 지금 유튜브 교육이란 단어 하나를, 유튜버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83만 7천 원이 돈 내는 거죠.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근데 난 여기서 좋아. 난 지금 보니까 영상 편집도 집어넣고 싶고, 유튜브 광고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집어넣게 되면 지금 유튜버는 83만 원이죠? 하나하나당 다 돈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키워드 하나씩 조합시킬 때마다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하는 영상 편집하는 학원이라는 단어가 유튜버라는 단어보다 좀 싸니까 이건 한 40만 원으로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유튜브 광고도 유튜브 광고 좀 비싸니까 한 60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83만 원, 40만 원, 60만 원 그걸 다 더하면 한 달에 광고비만 정말 한 보통 단어는 3개에서 5개 정도 조합을 광고 대행사에서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3, 400 정도 광고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는 보통 한 달 단위로 이 계약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일시불로 돈을 받습니다. 돈이 어마하게 이게 커져가는 거죠. 광고로 나가는 비용이.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상위 노출시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돈을 버시는 겁니다. 예, 돈을 버시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도 매칭을 시키는 과정도 목적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알고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또 다양한 사이트가 몇 가지 있어요. 현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몇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 또 같이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스터디를 시작한 지 벌써 50분이 흘려버렸네요. 자, 오늘 지금 단어 키워드에 대한 서치, 그 다음에 이 키워드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키워드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10분만 쉬고 6시부터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밌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는 그 내용이 재미있게 느껴지셔야 재미있게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느껴지셔야 뭐든지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다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으시는 것처럼 그 분야가 이 온라인상의 이런 키워드나 콘텐츠의 조합을 시켜야 지금 시장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 같아요. 제가 이전에 코로나 때 정말 한창 시끄럽고 정말 폭풍우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몰려왔을 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소기업 임직원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로서는 오히려 현장에서 교과서를 만난 셈이었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나의 제품이 베스트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느 대기업 못지않게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다들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든 게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 브랜드 플러스 온라인이라는 그런 시장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가셨던 분들은 많은 매출과 많은 이렇게 그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였고, 그 유튜브 안에서 이 키워드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 부분을 잘 세팅했던 사람들은 꾸준하게 지속 성장 가능한 브랜딩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가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 하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방장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차적인 그 시각만 보는 거죠. 그냥 하나만 보시는 거죠. 음. 자,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자, 유튜브 알고리즘은 할 게 정말 많아요. 이것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클릭해서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스터디를 참여하게 되면 궁금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네이버에서 검, 네이버 검색 광고 딱 눌러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도구, 바로 그게 이제 각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로그인을 딱 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딱 해주셔야 돼요. 딱 하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광고 플랫폼 바로 들어가기 딱 들어가 보시면 광고 플랫폼 바로 가기 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안에서 도구 안에서 키워드 도구입니다. 키워드 도구. 자, 키워드 도구.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머지 이런 내용도 정말 많이 있는데 보통 키워드 도구에서 이제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을 서치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광고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이게 나오고 여기 안에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우리가 이 키워드를 말 그대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조합을 시켜서 유튜브 블로그를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몇 블로그 하시는 분들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초보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에 대한 개념 없이 자기 브랜딩을 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할 말만 하기 바쁩니다. 우리 회사 알리기만 바쁩니다. 상대방은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없습니다. 그 나의 컨텐츠를 알고 싶어 하는 컨텐츠는 그 클라이언트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내 제품은 이겁니다. 그것만 밀어붙이게 바쁩니다.
그게 우선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찍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드는 것은 취미입니다. 그건 취미. 근데 영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를 취미로 하는 것과 이렇게 브랜딩으로 컨텐츠를 유튜브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미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충 찍고 대충 편집해도 괜찮아요. 이런 키워드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정말 브랜딩을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유튜브 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도서관에서나 이제 크리에이터 교육만 하게 될 때는 교육생 분들의 난이도를 보면서 그다음에 교육생 분들의 수준 편차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 스터디를 하게 되면 좋은 점 그건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좀 약간 레벨을 올리면서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영상 편집에 대한 기본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딱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각 스마트폰보다는 채널 알고리즘 세팅은 PC 버전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PC 버전에서 하시는 게 1차적으로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 전제하에 그 전에는 이 키워드를 다 먼저 나는 정리하고 있다라는 그게 전제입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리 세팅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내 키워드, 그 다음에 내 유튜브 채널 명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게 중에 하나가 자기 유튜브 채널명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명이 너무 중요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좀 다운을 하고 오늘 같이 공부할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하나만 다운로드 좀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할 때 제목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몇 가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슬라이드를 좀 다운받겠습니다. 확실하게 아침에 스터디를 하니까 참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못 일어나서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공부해도 딱 2시간 공부 끝나면 그래도 7시입니다. 그래도 7시라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이 26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밤 늦은 시간보다는 아침에 일찍 스터디를 하는 방향으로 저도 한번 플랜을 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지금 잠깐만 한번 카톡에 한번 좀 남겨줘. 저기 카톡 말고 줌 채팅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아침에 스터디를 하니까 어떠신지 잠깐만 한번 쉬는 차원에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스터디를 하니까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키워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음, 우리 은정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 졸린 눈을 비비시면서 아침을 이렇게 잘 깨워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다들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아침에 공부한다는 것은 맨정신으로 공부 못합니다. 이게 정신, 맨정신으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아침을 깨우는 게 쉽진 않죠. 저도 5시에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면 뭔가 좋습니다. 지금 디지털 노마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요한 집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맞아요. 고요한 아침에 뭔가 역동적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김은정 선생님도 오셨지만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걸 공부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자기 유튜브 채널에 대한 명확한, 지금 잘 보이시죠, 선생님? 지금 잘 보이시죠? 명확한 자기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 채널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게 나의 채널에 대한 검색 키워드가 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식당으로 표현을 하면 그 식당 안에서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제 주방장이고 그 주방장이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유튜브에 나오는 이 컨텐츠가 달라지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나는 어떤 내용으로 세팅을 할지 같이 볼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사용했던 그런 슬라이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부분보다도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갔고요. 유튜브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걸 같이 볼 겁니다. 어떤 거냐면 유튜브 정보 입력, 그 다음에 어, 유튜브 알고리즘 이 부분을 같이 볼 겁니다. 우리가 별명 만들기는 말 그대로 유튜브 자기 채널명입니다. 그다음에 이 로고 만들기와 채널 아트는 말 그대로 미리 캔버스나 캔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디자인 영역이죠. 그죠? 이건 디자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는 약간 좀 별도의 영역이기도 해요. 썸네일도 마찬가지고요. 썸네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실습들을 크리에이터 교육 때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크리에이터 하게 되면 그냥 이 부분입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영상 크리에이터고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이 디자인을 배우는 게 자기 유튜브를 꾸미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죠. 거기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바로 공부하시면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게 이 알고리즘 부분인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여기에 좀 더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도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알고리즘,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컨텐츠 제작, 디자인, 알고리즘의 조합을 해야 진정한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SNS에 홍보도 하고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디자인과 알고리즘을 배우지 않고 그냥 영상 제작만 배우면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크리에이터 수업 때 잘 배웠어요. 영상 편집 잘 배웠어요. 촬영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 생각보다. 업로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조회수가 안 나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애써 배웠던 영상 편집도 다 까먹게 되고 하는 약간 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왜 도레미타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고 뭔가 하나씩 잘라야 되는데
그냥 명상 편집만 배우게 되면 그런 증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 말 그대로, 자기가, 딱 봤을 때 유튜브 채널명에서 뭔가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고 기억하기 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명, 자기 유튜브 채널명을 읽어봤을 때 약간 어려워. 뭔가 입에서 안 돌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입으로 발음했을 때 한 호흡에 발음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바로 이제 두 번째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뭐라고 검색을 해보냐면 구글에서 그챗 GPT 알고 계시죠? 챗 GPT를 이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바드 딱 눌러보시면 구글 바드가 딱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만든 유튜브 채널명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저는 친절한 유성쌤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친절한 유성쌤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 한번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괜찮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단순히 기억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공지능이 채널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나는 내 채널 이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AI를 통해서 키워드에 매칭된 이런 채널명을 한번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채널 이름도 세팅해드린 그 클라이언트의 유튜브 채널도 이런 유튜브 채널 이름부터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자, 그게 바로 유튜브 채널 이름 지을 때 바로 고민거리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조합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말 그대로 단어와 단어를 조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부자라고 하면 여행 좋아. 나는 나름 생각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부자는 아빠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행을 다니는 아빠와 아들인데 이 부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리치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의 부자라는 의미도 있어서 컨텐츠 노출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상위 노출되기 힘든 그런 단어의 조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기본 세팅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디자인적인 요소와 플러스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영역은 좀 제외하고 알고리즘, 특히 키워드 부분에서 세팅하는 부분을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썸네일은 일단 넘어가고 바로 이제 이런 제목 부분인데요. 영상 제목은 우리가 업로드를 할 때 10자 내외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에 막 해시태그를 막 집어넣습니다. 해시태그를 막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막 검색을 잘 되겠지 하게 되는데 광고로 다 취급이 돼요. 광고로 취급이 돼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집어넣는 것보다 10자 내외로 짧게 뭔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 수 있는 그렇게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영상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키워드 공부를 하시고 이 업로드하는 영상 키워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영상 한 개당 키워드 3개, 5개 정도는 집어넣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업로드 시 하단부에 들어간 해시태그는 10개 내외. 이것도 같이 좀 더 세팅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설정하기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뭐 미리 캔버스나 캔버 스터디 할 때 같이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제 제목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10자 내외로 유튜브 제목을 넣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결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단어는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 10가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좀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숫자 사용하기도 있고요. 클릭을 유도하는 타이틀 패턴 12가지도 있습니다. 말하는 3가지도 와우, 뭐뭐 특징, 상승시키는 비결 3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한번 이 중요한 부분들은 한번 메모를 하시거나 촬영을 해보시면 나중에 써먹기에 참 좋은 제목들일 겁니다. 그래서 난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유튜브 제목 업로드할 때 과연 뭘로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이런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면 그나마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말 그대로 라이브는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라이브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면 그쵸? 유튜브 플랫폼을 넘어선 라이브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이브만 또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뭐 그 요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알고리즘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딱 보면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이게 바로 내 채널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딱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딱 뜹니다. 스튜디오 유튜브.com 딱 뜨면서 딱 이렇게 뜹니다. 그럼 보면 이 대시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채널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채널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그 다음에 뭐 지난 28일 동안 구독자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제 저는 지금 보니까 지난 28일 한 달 안에 한 달 동안 862명이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가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는 거고 이 컨텐츠는 말 그대로 자기가 올린 영상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가 11월 7일이네요. 5일 전에는 줌 스터디로 유튜브 채널 아트 로고 꾸미고 하는 걸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개를 해놨어요. 같이 스터디 했던 분들만 보실 수 있게끔.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스터디를 했으면 영상을 딱 올리잖아요. 그럼 딱 누르게 되면 이 메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영상 하나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생 목록에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추가 작업도 이렇게 완전 삭제 버튼 누르면 영상이 없어지는 거겠죠.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 영상에 대한 이런 타겟층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타겟층도. 그다음에 키워드도 태그를 눌러보면 이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모두 바꾸기 하거나 삭제해가지고 기존의 키워드를 새롭게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콘텐츠 안에서 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설정입니다. 여기 설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왼쪽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설정이라는 게 보이시죠? 설정에 딱 들어가 보시면 일반에서 기본 단위를 KRW 대한민국 원 단위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구글 라이센스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돈을 수익화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어, 이 수익은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달러에서 변환된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국 원으로 바꾸시고 이것은 알고리즘에 큰 영향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기본으로. 그 다음에 채널에 딱 가보시면 채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지금 5시부터 6시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를 집어넣고 이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잖아요.
내가 선정한 키워드가 과연 가치가 있는 키워드인지를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돌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결과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보니까 대한민국 집어넣고 키워드를 내가 밀고자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에서 좀 조합을 시켜놨어요. 조합을 시켜놨어요. 일단 여기에는 제 이름의 키워드를, 그다음에 제 브랜딩의 키워드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키워드를 넣을 때는 여기서 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서 딱 집어 넣으시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로 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교육하면 여기서 엔터를 딱 치시면 딱 매칭이 됩니다. 절대 여기서는 해시태그 안 넣으셔도 돼요. 유정쌤 이런 것처럼 해시태그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시태그 굳이 안 넣고 그냥 입력하고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채널의 기본 정보에서 해시태그를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고급 설정에 가보시면 시청자층을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일단 아동용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자기가 만든 영상의 노출 빈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요즘 이제 아이 키즈 유튜버에 대한 그런 아동 보호 설정 그 부분이 좀 강화가 돼서 이것을 시청자층을 무조건 세팅을 해놔야 유튜브 업로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브랜딩 영상을 많이 하고 내 퍼스널 브랜딩 위주로 영상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광고 수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가 올라가고 하면 이제 수익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 자막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광고가 있는데 광고 기반의 사용, 관심 기반의 광고 사용 중지 이걸 딱 누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내 채널의 동영상에 시청자 관심 기반 광고나 리마케팅 광고 이런 표시되지 않습니다. 광고가 안 붙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클릭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클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재가공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 이걸 허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영상을 활용해서 재가공을 해서 새롭게 영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클립을 해제했어요. 그냥 클립을 해제했고, 여기입니다. 클립. 채널에서 고급 설정에서 클립을 저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사용 작용 요건에 보시면 지금 이제 처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표준 기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 라이브 스트리밍 교육하기 전에 라이브 스트리밍 인증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중국 기능까지 아마 이렇게 사용 설정됨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럴 때는 딱 보면 각 기능마다 이렇게 있어요. 표준 기능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재생 목록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유튜버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5분을 넘는 동영상도 업로드가 가능하고 미리 보기 이미지 이것은 뭐냐면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을 내가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가 가능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라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인증은 말 그대로 채널을 인증하려면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어, 유튜브는 스팸 및 악용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계정으로 각자의 전화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급 기능이 이제 이런 겁니다. 고급 기능이 이런 어, 이렇게 자기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영상을 업로드 많이 하고 외부 링크도 보낼 수 있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여기 안에는 채널 기록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채널 기록도. 자, 이게 바로 채널 안에서 기본 정보 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 그대로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백전백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키워드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지 않고 그냥 크리에이터만 하게 되면 도레미 타불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에 딱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은 이게 업로드 할 때마다 영상이 밑에 따라붙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올리는 영상이 말 그대로 이제 제목이 각각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조금 살펴봤다시피 뭐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좋은 재테크 방법 15가지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제목을 업로드할 때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예. 아니면 여기에 뭐 하나 뭐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절한 유성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목 안에다가 이렇게 특수 문자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그래도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제목에 특수 문자를 집어 넣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수 문자를 집어 넣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도 그런 걸 적용을 해서 그냥 특수 문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제목 10자 내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때그때 올릴 때마다 넣어주시라. 예. 자, 제목은 자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 알고리즘. 자, 여기서 현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설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정에서 일반은 KRW 한국 원화로 변경. 그 다음에 채널에서 채널에 들어가서는 일단 나의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알고리즘도 대처 가능하다. 그렇죠? 자, 업로드 기본 설정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영상을 올릴 때 그 밑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영상에 대한 설명이 따로 들어가는데 그 밑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는 어떤 걸 집어넣었냐면 이걸 복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매번 업로드할 때마다 이것을 따로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매번 업로드할 때마다 이걸 작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김유성 대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제작 쪽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쪽으로도 일을 하는, 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이런 사람에게 컨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메일 주소와 대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 영역이 다 틀리죠? 자, 뭐 하는 사람인지, 자, 뭐 하는 사람인지, 자, 뭐 하는 사람인지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또는 회사에 연락하려면 이메일 주소 또는 대표 전화 이것을 같이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각자의 채널을 이렇게 다채널로 열어줍니다. 이 다채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소스 멀티 유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유튜브를 들어왔을 때 같이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채널을 같이 유튜브 콘텐츠 올릴 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저는 지금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유성쌤 딱 들어와 보니까, 홈페이지도 있네? 보니까 블로그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도 콘텐츠가 있구나. 그래서 친절한 유성쌤이 유튜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다른 온라인상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나의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자, 이때 키워드 넣어주실 때는 앞에 해시태그를 분명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주시고 키워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를 넣을 때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시태그 넣고 키워드하고 한 칸 띄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칸 띄시고 키워드를 이렇게 넣은 것은 부주합합니다. 부주합.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잘못된 선례다. 잘못된 선례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넣으실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됐죠? 이게 단어가 하나씩인, 단어가 붙은 이런 키워드를, 내가 키워드 우리 공부하실 때 이런 것처럼 키워드 넣으실 때 이렇게 단어를 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업로드에서 꼭 넣어야 할 거, 기본적인 업로드할 때 넣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메일 주소, 대표 전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채널들을 보여주고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게 바로 업로드 설정에서 세팅을 하셔야 될 거. 자, 지울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메모장에서 넣고 나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전에 채널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우리 해시태그를 안 넣었잖아요. 근데 업로드 기본 설정에서는 이렇게 해시태그를 이렇게 집어 넣었죠. 여기 이렇게 해시태그를 이렇게 집어 넣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고 그 밑에 내 채널을 공개로 바꿔줘야 됩니다. 공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전에 채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넣어줘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또 넣어줍니다. 해시태그를. 이렇게 10개 내외로 해가지고 자기가 밀고자 하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쵸? 이게 빠져 있으면 채널에 대한 부분, 여기 키워드도 빠져 있고, 업로드 기본 설정에서도 여기, 여기 밑에 빠져 있고, 여기도 빠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키워드 세팅입니다. 알고리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설정에 딱 가보시면 이 고급 설정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자동 챕터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표준 라이센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내 유튜브 채널이 과연 뭐 하는 유튜브 채널인지 카테고리를 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많죠. 카테고리가 많이 있는데 이걸 그냥 없음으로 하게 되면 이건 알고리즘에 좀 반영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채널인지 이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어는, 언어는 한국어, 그 다음에 자막은 그냥 없음으로 하고, 댓글은 켜짐으로 했습니다. 이 댓글은 켜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영상 하나하나 봤을 때 밑에 댓글을 달잖아요. 그 소통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의 좋아요 표시를 시청자 수 표시, 이건 좀 체크를 했고요. 이게 업로드 기본 설정에서 세팅을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쪽으로 넘어가 보면, 권한에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의 유튜브 채널을 나 혼자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기업형으로 또는, 어, 나의 브랜드를 밑에 직원들이 몇 명 있어. 근데 그 직원들도 같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기 원해. 그런 분들은 이 권한에서 초대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고 그 사람에게 액세스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할 것인지
자막 편집을 하게 할 것인지, 뭐 편집자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기 계정으로 유튜브를 해가지고 막 몇만 명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직원으로 편집자, 영상 편집자들을 구하잖아요. 그 구해서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편집자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옆에 커뮤니티를 딱 보게 되면 이 커뮤니티는 뭐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관리 운영자, 그다음에 승인된 사용자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단된 단어나 이제 단어 같은 것도 집어넣고 내가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불필요한 단어 같은 걸 집어넣는 건데 저는 이거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본 설정에서도 보면 기본 설정에는 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올릴 때 사람들이 댓글을 달 수 있게 할 것인지 켜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라이브를 하게 되면 실시간 라이브를 하게 되면 참 변수가 많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하게 되면 부적절한 단어를 막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부적절할 수 있는 채팅의 메시지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한다. 이걸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체크 안 하시면 막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위한 채널 대화 조성해서 이제 최근에 생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환영의 메시지 그다음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채널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프로모션 이제 이런 것들은 광고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자, 몇 가지 됐으면 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다 키워드까지 다 집어넣었어 하시는 분들은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저장 버튼. 그러면 일단 채널에 대한 키워드가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면 저장이 딱 되면 여기서 딱 저장 버튼을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파란색이 이게 회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저장이 됐습니다. 라고 딱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설정을 했어요. 설정. 여기 설정. 첫 번째가 바로 이 설정에서 내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 업로드 기본 설정을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어디냐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맞춤 설정입니다. 맞춤 설정. 맞춤 설정으로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레이아웃과 브랜딩과 기본 정보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바로 기본 정보 영역입니다. 기본 정보 영역.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키워드를 살펴봤던 것처럼 제가 자기의 유튜브 채널명을 명확하게 알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유튜브 이름을 여기다 적는欄이 있어요. 유튜브 이름은 14일에 2주죠. 2주에 두 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유튜브 채널을 넣었는데 반응이 없어. 근데 뭔가 좀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주에 14일에 두 번씩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어, 그 이후에 또 14일도 기다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거. 어, 뭐냐면, 자, 자, 유튜브 채널 이름을 생성하실 때는 꼭 자기가 만든 드는 영상 컨텐츠와 매칭되는 채널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글씨 쓴 거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내가 만드는 영상 컨텐츠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채널명이 뭐 자기 이름 넣으면 제가 생각하는 영상 아무거나 올리셔도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반찬 가게 누구 했는데 올리는 영상은 다 영상이야. 다 여행이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내 채널명이 반찬 가게 김사장이면 이 반찬 가게 김사장은 뭔가 반찬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겠구나 라고 봤는데 죄다 영상이 여행 관련된 콘텐츠면
전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꼭 관련된 매칭된 그런 채널명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딱 검색을 해봤을 때 유튜브에서 딱 검색을 해봤을 때요.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방금 반찬 가게 김 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반찬 가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반찬 가게. 반찬 가게도 키워드가 이것도 참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네요. 반찬 가게 정말 많은 1차 키워드 넣었더니 2차 키워드까지 막 나오죠. 이렇게. 자, 반찬 가게 하고 김 사장 해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반찬 가게 김 사장 하니까 반찬 가게 김 사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채널이 없어요. 그렇죠? 반찬 가게 김 사장이라는 유튜브 채널 만들어도 어, 되겠네요. 그렇죠? 반찬 가게 김 사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넣었는데 경쟁자가 없다. 그 채널명이 똑같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밀고 갈 만한 채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슈퍼살롱. 예를 들어서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가게 이름이 슈퍼살롱이에요. 그러면 슈퍼살롱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슈퍼살롱, 살롱. 그러면 벌써 슈퍼살롱이라는 그 단어도 2차 키워드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넣어보면 슈퍼살롱이라는 단어가 자, 이것도 이 슈퍼살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없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슈퍼살롱이라는 그 채널은 없는데 분명히 연관된 단어를 조합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자, 이럴 때는 채널명 앞에다가 뭐 머리하는 슈퍼살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형용사를 좀 수식하는 채널명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머리하는 머리 잘하는 슈퍼살롱 이런 식으로 머리 잘하는 슈퍼살롱 그러면 아, 이 슈퍼살롱이 뭐 하는 유튜브 채널인지 다 아시는 거죠. 머리 잘하는 미용실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보면 보겠습니다. 유튜브 이름 유튜브 이름 지을 때, 첫 번째, 유튜브에 들어가, 들어가서 1차 키워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채널명으로 1차 키워드로 넣어본다. 그러면 2차 키워드가 보입니다. 2차 키워드가 보인다. 그리고 나오는 영상들을 봤을 때 약간 공공기관이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면 약간 그 유튜브 콘텐츠가 노출될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왜 그냥 그 공공적인 그런 영상 콘텐츠가 일단 우선적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봐볼까요? 요 최근에 뭐 아이들 뭐 초등학교 교육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볼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또 뉴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공기관 또는 방송사에서 만든 이렇게 채널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든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잘 인플루언서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EBS 이제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나 방송에서 만드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나오고 있고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 콘텐츠가 약간의 공공적인 그다음에 그 좀 그런 의미가 있으면 좀그 키워드를 좀 앞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나오면 앞에 수식어가 붙는 채널명으로 집어넣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채널명은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게 맞춤 설정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 핸들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핸들이 최근 2년 전인가 처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도메인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메인을 핸들. 그래서 나는 이
보면 이렇게 자기의 닉네임이 저는 친절한 유성쌤이다 보니까 친절, 카인드, 그다음에 유성하니까 유성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골뱅이하고 이니셜을 이렇게 딱 넣게 되면 이렇게 도메인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유튜브 도메인명.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딱 복사해서 넣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유튜브 채널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로도 이걸 하나하나 입력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QR코드로도 만들 때 되게 짧은 주소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들은 꼭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돈 안 들어요. 네. 핸들로 자기 유튜브 주소를 도메인화 해 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기본 설명인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입니다. 유튜브 딱 채널 들어갔는데 이 채널이 과연 뭐 하는 채널인지 뭐 하는 채널이야? 딱 보려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링크 이렇게 있죠. 링크 세 개 딱 있죠. 링크 세 개를 딱 눌러보고 또는 여기를 딱 눌러보면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이구나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민들레 미디어 클래스의 친절한 유성쌤 공식 유튜브 채널이구나.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이렇고, SNS 채널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딱 입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딱 볼게요. 메모에다가, 이것도 메모에다가 이렇게. 아, 자,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부분, 이 영역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뭐 하는 채널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좀 약간 좀 길게 쓰긴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만 적어주셔도 돼요.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 자, 홈페이지 적어주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썸네일, 저기 키워드 이렇게 들어갔죠. 이 키워드, 이 키워드 부분을 이렇게 해시태그 넣어서 이렇게 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벌써 키워드를 몇 개 집어넣었어요. 스튜디오 안에 들어서 설정해서 넣어줬고, 그 다음에 기본 업로드에서도 또 해시태그를 세 군데나 넣어줬죠. 이 모든 게 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설명적인 부분에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V에서 집어 넣어줍니다. 여기서 나는 해시태그도 이렇게 집어 넣어줬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이렇게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자기 URL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NS 채널이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링크 추가를 다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다. 아프리카 TV다 하고 자기의 아프리카 TV 다 아시죠? 뭐 이렇게 인터넷 라이브 생방송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URL이 자기만의 채널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나온 것처럼 URL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언제 보냐면 사람들이 유튜브 적 채널 들어와 보면 이게 이제 채널 아트죠. 이게 채널 아트 보고 뭐 하는 채널이구나. 로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링크가 있네. 링크를 딱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있어서 블로그도 들어가 볼까? 블로그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블로그까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링크 개념을 꼭 살려서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메일 정보는 그냥 대표 이메일 주소 딱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 여기 지금 저는 한번 생성을 했기 때문에 게시 버튼을 누르면 채널의 기본 정보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맞춤 설정, 그 다음에 기본 업로드에서 설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영역은 디자인 영역입니다. 디자인에 미드 캔버스나 캔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건 반복해서 나중에 또 공부해도 괜찮을 듯한 그런 내용이라서 또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나 알고리즘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다시 한번 좀 공유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레이아웃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이 레이아웃은 뭐냐면요. 우리가 유튜브 첫 채널의 첫 이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가 보면 지금 보면 추천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실시간 스트리밍이 뜨고 동영상이 뜨고 그다음에 인기 동영상이 뜨고 온라인 마케팅, 이달의 책 한 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영상이 보이죠. 이것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해서 나는 어떤 컨텐츠, 어떤 카테고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유튜브 채널의 메인 채널을 꾸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팅을 할 때,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 이건 뭐냐면, 내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비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를 하려면 일단 김유성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야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김유성 TV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올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오네요. 보면 내가 올린 영상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김유성 TV 인트로를 딱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게시 버튼을 딱 누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맨 앞부분에 이렇게 뜨죠. 이렇게 김유성 TV 인트로로 해가지고 김유성 비구독자 대상으로 처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김유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방문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또 여기서 또 영상을 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고 이 채널을 꾸미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물론 크리에이터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상을 꾸준하고 지속성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보여줄 게 있어야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 플러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런 키워드적인 부분들, 이 키워드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추천 콘텐츠나 이제 이런 추천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만들면 됩니다. 지금 보는 저는 지금 섹션 추가를 다 사용을 했죠. 섹션은 최대 12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다 섹션이에요. 쇼츠까지 이렇게 있는 거 있고 그게 바로 섹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면 키워드 다시 총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자, 키워드 봐요. 이 83만 7천 원은 아까 키워드 계산한 겁니다. 어, 예,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1차 시대까지 살펴봤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정에서 기본 세팅을 다 맞췄고, 그 다음에, 맞춤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기본 정보에서 자기의 채널 이름을 적어주는데 채널 이름을 적어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들링, 그다음에 설명적인 부분에서
두세 줄 정도 적어주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 자기의 SNS 채널, 공식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까지 적어주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집어 넣어준다. 어,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이런 키워드가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요즘 또 더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유입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영상을 딱 보고 시청을 하고 얼마 동안 그 영상을 오랫동안 보느냐에 대한 기준이 요즘 그 유튜브 상위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영상을 노출되는 그런 개념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컨텐츠의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꾸준하게 알고리즘으로 노출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영상 제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 이런 것처럼 유튜브에도 키워드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이 시청 시간, 영상 시청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는 키워드가 메인이었는데 그래서 막 키워드 막 집어넣었잖아요. 막 무작위로 막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키워드는 기본이고 그 영상을 얼마나 재미있고 사람들을 묶어두느냐 그게 바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절한 유성쌤에서 같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몇 차씩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아침도 깨우고 또는 자기가 만든 영상을 올리면서 또는 영상 편집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네. 어, 어, 제가 요즘 그 책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이런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를 했던 저를 통해서 같이 또 공부를 했던 분들이세요. 이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책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작교라는 겁니다. 오작교, 자, 이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자, 오작교라는 건데요. 이제 저는 친절한 유성쌤이고, 북앤마인드라는 그런 출판사를 통해서 북앤마인드 오작교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오늘부터 작가 교실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작가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도 책을 쓰고 있어요. 이 책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챕터가 끈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끈기. 이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잠깐의 짧은 시간인데 키워드 배웠죠? 알고리즘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면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만든 영상이 노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비단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자, 우유 한 잔 마실게요. 오늘 이렇게 잠깐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이 시간 한 시간이 저에게도 돈인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시간이 돈인데 아침 2시간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음, 투자를 잘 하셨고요.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URL을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해보니까 아침이 일어나기가 힘들지 해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스터디는 이제 요즘 AI로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유성성 오픈 카톡방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참여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 우리 인증샷을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은 이 교육생 선생님들은 제가 얼굴을
인증샷 사진 올릴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아셨죠? 제 얼굴만 나오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진단품.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교육을 딱 들으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잠깐의 후기를 친절한 유청쌤 카톡방에 몇 줄만 남겨주시면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시고, 선생님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